170회 또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놀고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소통 트레이너 오종철 그리고 요가 테라피스트 이영석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꼴찌들의 통쾌한 승리. 우리는 누구나 이 꼴값을 갖고 태어난 남들과 전혀 다른 꼴값을 갖고 태어난 꼴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그 꼴값을 찾아서 꼴값대로 살고 계시는 분을 모셔서 그분을 저희가 마스터라고 칭하고 오늘 또 그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우리를 챌린저라고 칭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쇼로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또 변함없이 오늘 본인의 꼴값대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꼴통 챌린저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우리 굿섹스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얼굴에 혈색들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네, 사랑이 충만한. 정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진통제가 바로 그 성호르몬이래요. 성관계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을 느낄 때 정말 어떤 아픔도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이럴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운동도 중요하고 또 건전한 성생활도 중요하고 하여튼 우리가 좋은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선물 같은. 자, 오늘 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안 됐으면 저희가 5년 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준호 헤어, 또 조스 떡볶이, 바르다 김선생. 바르다 김선생. 여러분 떡볶이는 어디 가서 드셔야 돼요? 조스 떡볶이. 김밥은요? 치킨은요? 바른 치킨, 바른 치킨. 자, 그다음에 우리 목욕할 때는 뭘로 씻어야 돼요? 러쉬. 거기는 따뜻게 씻고 물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4시 33분 우리 모바일 게임 홈리싱 회사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 대박 나시라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70회 오늘은 또 이제 건강 특집. 오늘은요 정말 곱게 잘 늙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과 의사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피부과죠. 아주 특별한 피부과입니다. 자, JF 피부과 의원의 우리 정찬호 마스터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행복을 불러오는 미소 근육의 의미를 알리고 싶은 스마일 닥터 피부과 전문의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를 가리키는 의사는 어떤 건가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안티에이징 항노화 치료를 주로 하고 있고요. 보여지는 노화를 치료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좀 특별한 게 있다 보니까 많은 후배분들이나 동료분들이 저한테 좀 배움을 청하고 있어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되게 긴장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도대체 뭘 물어보실 겁니까? 뭐 오늘 첫 질문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첫 질문이 오늘 여기 오신 소감 여쭐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라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질문이 또 들어왔잖아요. 당황되셨죠? 그러니까 마음 비우시고 그냥 가만히 묻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그러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우리도 공부 못할 때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그냥 뭐 질문을 몰랐든지 그냥 관심도 없는데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 확실히 틀리네요. 네,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해줄 줄 몰랐어요. 그랬어요? 네. 오늘 어떻게 분위기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아주. 일단 유쾌하고 이 긍정 에너지가 팍팍 넘쳐서 좋습니다. 아주. 네. 아니 근데 아까 소개하실 때 이제 스마일 닥터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막 얼굴 표정 보더라도 이미 그냥 생글생글 웃고 계시고 근데 좀 저희가 좀 생소하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단어가 미소 근육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제가 무슨 상두근, 이두박근 이런 근육 이름 들어가서도 미소 근육은 제가 처음 듣거든요. 네. 그 미소 근육이라는 것은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있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몸에는 이제 근육이 많죠. 팔다리 근육은 운동 근육이라고 불러요. 운동 근육. 네, 얼굴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눈을 감을 때, 웃을 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근육이에요. 그런데 얼굴의 근육을 세 파트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눈, 꼬리를 기준으로 위쪽, 그리고 입, 꼬리 기준으로 아래쪽, 네. 또 가운데가 있겠죠. 그래서 상, 중, 하. 상하면, 중하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위는 뭔가요? 위는 찡그리는 근육이에요. 그렇죠? 아래쪽은 네, 찡그리기 근육이고요. 아래쪽은 뭘까요? 입을 꽉 다물고,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지금? 네, 맞아요, 그거. 입을 다무는 근육입니다. 입 다물기 근육이죠. 자, 가운데는 뭘까요? 가운데 4개의 근육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보여주세요. 자, 올라가죠. 네, 가운데 볼을 올려주는 근육이 바로 미소 근육이에요. 이 근육 4개는 우리가 웃을 때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엘리베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근육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미소 근육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져보실까요, 한번? 네, 지금 웃을 때 뭐가 만져지지 않습니까? 이게 다 안에 있는 것이 깊게 있는 근육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근육을 저는 이제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도 보니까 뭐 눌러보시면서 이게 근육인지 아니면 내 광대뼈인지 지금 막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 근육이 대한민국 분들이 가장 안 쓰는 근육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습니다. 특히 저희도 강의를 많이 가보면 왜 이게 여성분들이 계신 데는 괜찮거든요. 근데 주로 한 40대 이상의 남성분들만 계신 데 있어요. 맞아요. 와, 그분들은 정말 그분 표정 보고 있으면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나가라고 해요. 나가 이 새끼야. 아니 무슨 기분 나쁜 일이냐고 뭐 기분 나쁜 일이 없대요. 그냥 입만 다물고 있을 뿐이래요. 그리고 의외로 기분이 좋은데도 얼굴은 다 쭉 늘어났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이 분위기 때문인지 저도 이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가본 것 중에 가장 밝습니다. 그래요? 네, 밝다는 것은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근육, 미소 근육이 얼마나 올라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 신생아들은 신생아 표정 보셨습니까? 신생아? 네,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애들이? 아이를 키우면 아실 텐데. 네, 200번 내지 500번 정도를 웃습니다. 신생아들은 그 아이들 500번이요? 네, 그 아이들이 7살이 되면 몇 번 웃을까요? 크게 웃는 거 빵 70번 정도입니다. 70번? 네, 70번. 뚝 떨어지죠. 네, 왜 이것을 했냐면 8살 때 학교를 갑니다. 네. 학교를 가면 이제 또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쭉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죠. 초등학교 때 좀 낫다가 중고등학교 때 힘들지 않습니까? 거의 몇 웃는지 몰라요. 저는 중2가 딱 정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남자애들은 중1, 중2 때 바닥이 치고요. 여자애들은 조금 더 까르르까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갑니다. 대개 이제 20살이 되고 나면 뚝뚝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중에 20세 이상 남녀 중에서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크게 웃는 게. 아니 한 번도 안 웃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많죠. 네, 여러분 오늘 많이 웃었죠? 여기 왔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크게 웃는 게 10번 미만이라 그래요. 10번 미만. 10번 심각하네요. 웃을 때 쓰는 근육인데 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 중요한 사실은 팔다리 근육과 이 얼굴에 있는 근육, 여기는 운동 근육이죠. 팔다리는 얼굴은 뭐라고 부를까요? 표정을 지으니까 표정 근육이라 그래요. 네. 네. 똑같이 근육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어요. 근육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눈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많이 쓸수록 강해져요. 커지고 왜 바디빌딩 하시는 분들 얼마나 커져요. 그렇죠? 원래 근육보다 20배, 40배까지 커질 수 있는 것이 근육이에요. 그만큼 힘도 세지고 통통해지고 얼굴에 있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쓰는 것일수록 강해지고 안 쓰는 근육은 퇴화돼요. 얼마나 퇴화되는지 아세요? 강해지는 게 40배까지라면 작아지는 것도 거의 흔적도 안 나게 작아집니다. 우리가 틀어지셔서 어떤 누워 계신 분들 보시면 1년만 지나도 이 두꺼운 근육이 뼈만 남아요. 사실은 그만큼 근육은 안 쓰면 퇴화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있는 근육도 많이 쓰는 건 커지죠. 어디가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커지죠. 여기야. 네, 많이 씹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화가 안 났는데 다 입을 꼭 다물고 계시거든요. 왜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다물고 계세요? 네, 영문도 모르게 다물고 있어요. 우리가 닥치란 얘기 안 했잖아요. 네, 다물고 있다 보니까 근육은 일을 많이 하면 강해지고 커지고 세지거든요.
지금 다물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짝 다물고 있지만 어금니를 물고 계신 거죠. 많은 근육도 입 다물기 근육에 힘을 써서 나도 모르게 턱이 커져요. 아니 다물고만 있었는데. 그럼요. 그저 벌리고 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왜 입 벌리고 있으면 막 바보 같아 보인다 그러고 막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막 그런 게 막 교육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그런 교육 때문에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좀 살만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게 OECD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도 감정 표현을 제일 서툴게 한다. 좀 인상이 제일 밝지 않다는 지적들을 지금도 받아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도 원래부터 이렇게 미소 근육이 이렇게 지금 보면 막 입꼬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계세요. 맞죠? 그리고 막 너무 편안한 인상이고 이러실 텐데 아니 날 때부터 이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던 거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안 그랬었고요. 저도 이제 30대 초반 중반 지나서부터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노력을 했던 것이고요. 네, 저는 표정 근육 운동을 스스로 한 지가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10년? 네, 10년 사이에 사실은 저는 이제 16년째 개원해 있는데 고객분들이 저를 보면 날이 갈수록 젊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봐도 10년 전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이 사실은 제 큰아이가 19살입니다.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지금 앞에 앉아있는 세 사람의 연배가 비슷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까 근육 얘기가 또 빠질 게 있어요. 얼굴에 이제 표정 근육이라는 표정자가 붙습니다. 근데 운동 근육과 거의 동일한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표정은 뭔가요, 여러분? 표정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표정 근육에는 감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표정을 짓죠. 빵 터지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표정 근육 특징이 있어요. 때문에 표정 근육을 이해한다라는 건 이걸 잘 조절하기만 한다라면 우리의 마음, 무드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정 근육 얘기를 하고 미소 근육을 말하면서 행복을 말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10년 전에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원래는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요. 원래는 제가 직업으로서의 꿈은 항상 중학교 때부터 의사였습니다. 의사 이후의 꿈은 없었고요. 근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일단 저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네, 가장 복이 많은 거죠, 그게. 네,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느낌으로는 철든 것 같아요. 그 겨울에. 중2 겨울방학 때 좀 여러 가지 아버님의 삶을 작은아버지를 통해 쭉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되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도 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해야겠다. 근데 뭐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순진한 마음에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일 귀한 일은 의사밖에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의 꿈을 꾸었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의사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의사는 생명을 살리거나 건강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제가 조금 뭘 다루는 걸 좋아하고 만지는 거 그리는 걸 좋아해서 나는 외과 의사가 돼야지. 가장 이제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사들이 있어요. 이제 심장을 다루는 흉부외과가 있고, 이제 뇌를 다루는 신경외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경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와이프의 반대도 있었고, 뭐 장인 장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본의 아니게 이제 피부과를 택하게 되었고 모두가 좋아해요. 제가 피부과 했더니 다 좋아해 남들은. 저는 좀 특히 여성들이 좋아해. 네. 그러니까 장모님이 좋아하시고 아내가 좋아하고. 네. 저기 피부과 해라. 그러니까. 사실 제일 요긴하게 쓰이는 과가 피부과이긴 합니다 보니까.
근데 사실 되고 나서 좀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내가 물론 피부 질환은 너무나 오묘하고 다양해서 너무나 공부할 게 많고 사람의 내면까지 터치해야지 피부가 좋아지기 때문에 좋았는데 외과 의사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접었기 때문에 저는 피부과에서 피부외과를 했어요. 피부과에 피부외과라는 파트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외과 파트에 꿈을 키우면서 그 당시에도 노화 치료라는 건 100세 시대에 누구나 원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좀 젊고 좋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도와주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는 생각들을 스스로 세뇌를 하면서 기존의 방식이 조금 아름답지 못한 게 많아서 시술들이 내가 아무리 여유가 있고 좀 거울 보고 아직은 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40대 넘어가시면 거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럼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걸 돕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선뜻 시술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이유가 뭐냐면 위험할까봐, 잘못될까봐, 어색해질까봐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시술들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좀 새로운 것들을 하면 좋겠다 해서 내가 꼭 받고 싶은 시술을 좀 발전시켜 봐야지라는 꿈이 있었고 그게 21년 전의 꿈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외과를 하면서 수술을 배웠고 또 피부암을 했으니까 이제 대학 나와서는 암센터에서 피부암 센터를 했었습니다. 얼굴 수술하는 거 많이 했었고 바로 이제 개원하여서는 이제 환자분들은 노화의 문제로 이제 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노화를 치료하는 피부과 외과 의사, 피부외과 의사의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였는데 보니까 칼을 쏘서 치료하는 것들은 노화 치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화라는 게 뭐예요? 모든 조직이 변화해서 얼굴이 꺼지기도 하고 늘어지고 하진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인은 다 안쪽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들 늘어진 건 당기려고 애를 쓰고 꺼진 건 어떻게 해요? 또 채워 넣으려고. 어우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역시 충분히 다 교육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늘어진 건 당겨야 한다라는 생각과 꺼진 건 채워야 한다라고 이미 그런 시술들은 110년 전부터 개발되어 있던 거거든요. 110년 동안 인류가 50년 살 때에서 100년 살 때까지 발전했는데 방식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색해지고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직 손상을 주는 것들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원칙을 세웠던 게 하나가 칼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는 세간에 많이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수면 마취. 여러분 아시죠? 뭐 몇몇 우유 주사, 뭐 프로포폴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의식을 재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전신 마취보다 위험할 수도 있는 마취인데 너무나 많이 남용되어 한국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사실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시술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위험 감수했겠지만 미용의 문제나 노화의 문제는 이게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특히 노화의 문제는 그때마다 내가 위험할 수도 있는 수면 마취를 해야 한다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칼을 쓰지 않겠다라는 원칙과 수면 마취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두 가지를 세웠고 그렇게 16년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없던 많은 시술들이 좀 생겨나기도 하고 제가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되다 보니까 다 치료를 해도 아무리도 안 좋아지는 얼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대표님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시고요. 네, 제가 2000년대 한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치료해도 정말 몇 달 만에 또 나빠져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좀 힘들었어요. 내가 아직 실력이 없나 보다 했었는데 어느 아침에 사진을 제가 쭉 걸어놓고 쭉 봤어요. 한 1시간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망치로 머리를 꽝 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치료가 안 돼서 잘. 근데 똑같았어요. 얼굴을 봤더니.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입을 벌리세요. 얼굴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건. 자. 나이는 다르고 다 성도 달랐었는데 똑같은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날을 지금 잊을 수가 없고 저는 그게 똑같은 표정 습관을 갖고 있은 거였어요. 네, 바로 입을 꽉 다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간의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3가지예요.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인상이 좋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중안면에 있는 미소 근육은 다 퇴화되어 있어요. 이 근육이 퇴화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 통통해야 될 이 미소 근육이 꺼집니다. 앞광대가 꺼지기 시작하고요. 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나이 들면 다 볼은 꺼지고 늘어지죠. 아래는 다 커지고 여기는 입가에는 주름이 생기고 미간은 파이고 그렇죠? 모든 변화가 보니까 다 근육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게 2005년도였던 거 기억해요. 아, 알았다. 이제 이 표정 습관만 고쳐지면 되겠구나라는 것이 순전한 제 생각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나는 표정 근육을 아니까 의대에서 해부학도 배웠고 또 보톡스라는 거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니까 어느 누구보다 저는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막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찡그리지 마시고 입 다물지 마시고 웃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표정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젓가락질 할 때 이것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늘 보는 거는 못 바꾸죠.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표정을 움직이는 게 감정이니까 감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해봤어요. 심리학 공부를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알게 됐어요. 그 몇 가지가 뭡니까? 자, 이거죠.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나 지금. 야, 드디어 끊을 시점을 얘기해 주시니까 예, 뭔가 아쉽다.